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행동심리분석가 이상은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궁금한 게요. 어디서나 존경받는 호감 가는 사람들이 하는 비언어적인 행동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이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만드는 능력들이 굉장히 뛰어나요. 예를 들어 공감, 카리스마, 리더십, 열정, 자신감, 침착함 이러한 어떤 사람의 능력을 인정받는 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죠.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보이지가 않는다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보이게 만드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분야에 제가 전문가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언어적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하기 어떻게 시각적으로 보이는가를 굉장히 잘 알고 잘 연습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언어적으로 그렇게 나의 전문성을 보여주는 것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비언어적으로 나의 전문성이나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을 상대방에게 보이게 한다. 굉장히 좀 생소하거든요. 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손이나 앉아있는 각도나 고개를 끄덕이는 속도나 이러한 모든 것들이 메시지를 가지고 상대에게 전달을 하거든요. 저의 의도와 관계없이 전달이 되고요. 저는 예를 들어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정말 지금 제가 기분이 안 좋은 일이 개인적으로 있었어요. 그래서 표정이 안 좋아요. 저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슬픈 표정, 화난 표정을 짓고 제가 이 앞에 선다면 그것을 보시고 있는 구독자분들은 저 사람은 오늘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겠죠. 저의 의도와 관계없이. 또는 제가 인지하지 못했더라도 그런 행동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메시지로 상대에게 전달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 내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나도 모르게 흘려보내는 메시지는 어떤 건지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만약에 매력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친밀감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능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카리스마인데요. 여기서는 또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나 봤더니 호감적인 모습과 위험 있는 모습, 그러니까 유능한 모습까지 함께 보여줄 수 있을 때에 그때서야 카리스마적인 모습, 매력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한 개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떤 매력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게 아니군요. 네, 맞아요. 그런 게 아니고 우리는 보통 이 두 가지를 반대되는 개념으로 생각을 한대요. 이 사람이 굉장히 따뜻하고 온화하고 호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굉장히 좋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관계를 중요시하고 사람들과의 공감적인 형성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좋은 사람이고 따뜻한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은 왠지 좀 능력이 부족할 것 같아 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가 굉장히 차갑고 냉철한 것 같고 능력이 있어 보이고 굉장히 세게 말하고 이러면 저 사람은 능력은 있어 보이지만 따뜻한 면은 없을 거야 라고 느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두 가지 요소가 반대되는 요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반대되는 요소를 본다. 그래서 누군가가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잘 맞추어서 가지고 있는 걸 보았을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매료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틈새를 이용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군요. 네. 예를 들면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데 스티브 워즈니악 은 오히려 온화함의 대명사죠. 사람들과 관계가 굉장히 좋고 잘 웃고 관계에서 재미있음을 느끼고 그런데 스티브 잡스는 오히려 이 유능감, 위험 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봤을 때 조금 더 강하고 조금 더 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인가를 어떤 것인지 먼저 확인을 해보고 거기를 더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 위험적인, 유능함적인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조금 더 발전을 시켜서 이 밸런스를 잘 맞춰 나갈 때 전체적인 카리스마라는 게 정확하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나의 유능감과 친밀감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비언어적인 신호라는 건데 네. 사실 비언어적인 신호는 굉장히 좀 강력하다고 느껴지는 게 내가 설득을 할 필요가 없고 그 사람의 무의식으로서 스스로 느끼게 만드는 데 굉장히 강력한 효과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비언어적인 신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어떤 신호가 있을까요? 제가 세 가지를 나누어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호감. 예를 들어 여러분들께서 누군가를 만나서 관계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온화함, 나는 좋은 뜻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사람이에요 라는 관계 시작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이 부분을 보이는 언어로 잘 전달해 보겠다라고 싶으시다면 첫 번째 눈썹을 움직이셔야 해요. 눈썹이요? 네.
번개의 눈썹이라고 해서요. 이렇게 위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눈썹이에요. 눈 찡긋하는 그런 느낌. 네, 맞아요. 제가 아까 처음 만났을 때 들어오면서 인사할 때도 안녕하세요 라고 해서 눈썹을 올렸었거든요. 네, 눈썹은 우리 얼굴의 가장 위측에 자리를 하고 있고 진해요. 그래서 굉장히 멀리 있어도 상대방의 눈썹이 잘 보여요. 재미있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 회의 시간에 저쪽 문에서 누가 늦게 어떤 사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들어오는 사람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들의 눈썹만 관찰해도 누가 저 사람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찾아낼 수가 있어요. 아, 재밌네요. 네, 예. 우리가 눈썹을 통해서 예. 긍정적인 친구예요 라는 걸 보내기도 하고 눈썹을 내리면서 보고 싶지 않은 사람, 나와 관계를 맺어나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는 걸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서요. 네. 제가 아까 대표님을 만났을 때 대표님이 저를 보고 눈썹을 올리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그 표정을 못 봤거든요. 네. 이렇게 어떻게 상대방이 인식하지 못하는 수준 무의식에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심어줄 수 있다. 네. 예, 그게 굉장히 강력한 것 같습니다. 네, 예. 맞아요. 그래서 보면 광고 모델들이 어떤 제품을 들고 잠재 구매 고객에게 제품을 설득을 하잖아요. 구매를 하라고. 그때 그 모델들의 눈썹을 보시면 눈썹이 빠르게 올라갔다 내려가면서 이 화면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빠르게 친구, 긍정 관계를 빠르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눈썹을 찡긋 올리는 그 표정 말고 어떤 또 다른 게 있을까요? 가장 쉬운 거는 몸을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행동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몸을 당겨준다는 거는 우리가 서로에게 관심이 있고 내가 중요한 부분이 있는 부분을 당신을 향해서 갈게요라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미국에 바네사라는 인간 행동 심리 연구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Q라는 책에서 프론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제가 이 프론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 단어 자체가 이것을 잘 설명하고 있어서 이거를 빌려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전체, 그러니까 얼굴과 그리고 몸과 그리고 발끝까지 맞추어주는 걸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 예, 발끝까지. 네. 우리가 보통 어떤 중요한 자리에서 준비된 표정을 짓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연습을 하면 할 수는 있죠. 그런데 발끝은 우리의 뇌와 가장 멀리 떨어진 신체 부위 중에 하나여서 나의 진실을 굉장히 수시로 누출을 하거든요. 그리고 발은 평생 하는 일이 뭐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 향해서 다가가기. 내가 싫어하는 거 위협을 통해서 멀어지기. 그 두 가지예요. 나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반가운 사람, 다가가고 싶은 사람을 만나면 발끝이 그쪽으로 가죠. 그럼 몸도 그쪽으로 가죠. 머리도 그쪽으로 가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이걸 반대로 해요. 얼굴만 돌려줘요. 네, 얼굴만 돌려서 본다라는 건 그래요. 내가 당신에게 주의를 주고 있지만 지금 나는 사실 더 중요한 게 내 앞에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론팅이라는 자세를 통해서 얼굴도 돌려주고 그리고 몸도 돌려주고 그리고 다리도 맞춰주고 이 세 가지를 다 맞춰주고 거기에 더하기 몸을 앞으로 이렇게 당겨주는 자세까지 한다면 당신의 온전한 이야기를 내가 여기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을 만큼 중요한 사람입니다. 어떤 이야기든 해보세요. 라는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전달할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호감을 주는 신호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유능함과 호감과 만났을 때 매력적인 사람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그렇다면 유능함을 보여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유능함을 보이게 하는 행동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가장 첫 번째로 어깨를 내리셔야 돼요. 어깨를 내린다고? 네, 어깨를 내리셔야 돼요. 우리가 나 긴장하지 않았어 라고 하더라도 내가 그 말을 지금 믿지 못해요. 그러면 내 안의 내적 상황에서는 나를 지금 보호해야 하죠. 그러니까 경동맥과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살짝 어깨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 앞에서 유능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온화함도 있고 유능함을 조금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하면 어깨를 확인하셔서 이게 충분히 내려가 있는지를 보고 그리고 제가 개인 컨설팅 하면서 뵀던 모습들 중에 가장 많이 봤던 부분이 뭐냐면 손을 이렇게 내려서 책상 아래까지 내리고 계신 모습들. 예. 손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건 내가 앞에서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뇌와 가장 많이 연결된 신체 부위가 손인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손을 어떻게 쓰냐면 나 말 잘하려고 써요. 손으로 움직이면 두뇌가 활성화되면서 내가 필요한 언어를 더욱 빨리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앞에 그 국밥집 마시는데 거기 이름 뭐야 이름 기억 안 날 때 그렇죠? 손을 막 이렇게 움직이죠. 래퍼들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움직여서 네. 두뇌를 빨리 회전시켜서 필요한 단어 빨리 찾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손을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움직이는데 유능함을 잘 드러내는 사람들은 나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을 항상 여유 있게 보여주는 연습을 합니다.
항상 이렇게 맞은편과 누군가 함께 앉아있을 때에도 손을 절대로 책상 아래로 내리지 마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 손을 잡고 계시더라도 손도 살짝 이렇게 하고 이야기를 할 때도 손을 충분히 이야기를 움직이면서 이야기를 함께 하실 수 있는 연습을 하실수록 굉장히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구나 라는 메시지를 함께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손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유능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신기하네요. 네. 사실 이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손을 어디다 둬야 될지 어떤 그 손 동작을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그럼 좀 어떤 손 모양을 취하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우선 중요한 자리에 가신다면 첫 번째 5문장을 확실하게 외우셔서 이렇게 버튼을 딱 누르면 5문장을 줄줄줄 나올 때까지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무리 늦어도 그 5번째 문장을 다 말하기 전에 손을 먼저 툭 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악순환에 들어가지가 않아요. 악순환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연습할 때는 혼자서 연습하니까 긴장을 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서 손을 좀 이렇게 움직일 거예요. 움직여가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근데 현장에서 실습할 때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죠. 그러니까 긴장이 되니까 손을 움직이지 못하고 손을 맞잡게 되죠. 맞잡게 되면 지금 두뇌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왜 연습 때보다 더 버벅거리는 것 같지? 왜 연습 때보다 잘 안 되는 것 같지? 자기 목소리가 들려요. 떨리는 게 들려요. 더 긴장을 해요. 더 긴장을 하니까 손을 더 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더 꽉 찌게 돼요. 더 꽉 찌니까 어떻게 해요? 두뇌가 더 비활성화되죠. 그러니까 악순환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손 하나 내는 것부터 시작하시는 게 방법이에요. 그렇게 가벼운 손 동작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래야 정말 중요한 자리에 가서 제대로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유능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Q라는 저서에 있었는데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 모습을 관찰했던 거예요. 그런데 남녀가 데이트를 하는데 남성분들이 어깨를 딱 내리고 팔도 조금 더 넓게 잡고 다리도 이렇게 모으고 서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살짝 더 어깨 넓이보다 조금 더 넓게 서서 나 이제 공간을 차지하는 거죠. 나는 이 구역의 뭐 킹이다 이런 식으로 자신감, 나 지지 않는다, 유능함 이런 거를 보여주는 자세를 하고 있었더니 결과적으로 76%나 더 애프터를 받을 확률이 더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지금 막 만나서 그 사람에 대한 매력도를 측정을 할 때 우리는 막 그 사람의 인성이 중요하지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떤 유능감을 표현할 때 나 이거 할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도 오로지 서 있는 자세 하나만으로도 유능감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남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뭔가 공간을 넓게 차지하는 자세에서 호감 신호로 여자에게 작용을 하는데 그럼 반대로 여자 같은 경우는 남자에게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까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외모를 많이 생각을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외모를 예쁘게 가꾸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외모를 가꿔서 그것이 나의 자존감이나 자신감을 높여준다고 하면 그것도 일종의 자원이 될 수 있겠죠. 그런데 외모는 어떻게 보면 첫 만남, 첫 인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 역할을 끝까지 관계에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계속 캐리해서 갈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공감적인 표현을 하느냐인데 이 공감적인 표현은 어떻게 드러나느냐? 바로 표정이에요. 우리는 그 예쁜 얼굴을 액자에 담아두고 볼 게 아니라면 소통하고 싶고 공감하고 싶고 같이 우리가 한 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하고 느끼고 확인받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누어주는 표정을 통해서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이 표정들은 내가 무언가를 어떻게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기보다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때 나의 이야기라면 나는 지금 어떤 감정을 느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나도 모르게 눈썹이 올라가고 나도 모르게 눈이 커지고 나도 모르게 몸이 앞으로 당겨가고 굉장히 다양한 표정들이 나오고 생각할 거예요. 그게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그 가운데 있는 핵심 매력을 밖으로 가지고 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이렇게 비언어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주셨는데 사실 비언어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대화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럼 대화에서는 좀 어떻게 언어적으로 호감을 줄 수 있을까요?
대화를 하실 때 본인이 사용하는 단어를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추울 때 아우 추워! 라고 이야기하는 표현하는 사람이 있고 아 오늘은 뭔가 살을 애는 듯한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표현을 할 때에도 이것을 하나를 그냥 뭉뚱그려서 텅 하고 이야기를 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인지 또는 굉장히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습관인지를 들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온화함은 함께, 따뜻한, 협력 이런 단어를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몸장님과 제가라고 이야기하면 이건 두 개의 따로 분리된 객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같이 두 사람이 지금 교집합 안에 들어왔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에도 이것을 따로 분리해서 이야기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 또는 이것이 우리가 같이 융합하고 같이 밸런스가 조화를 이루는데 적당하지 않다는 것을 인지하면 우리가 함께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단어를 쓰게 되면 온화함이라는 그러한 특징이 더욱 강화가 될 수 있고요. 유능함이라고 할 때에는 어떤 지식적이나 파워적인 부분이 드러나는 게 좋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큐라는 책에서 굉장히 잘 나타나 있었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여기서 보면 머리를 맞대다, 효과적이다, 생산적이다, 과학적이다 이런 말을 예시로 드러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단어들은 한국 분들은 조금 부담스러워라고 느끼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한국 분들은 워낙 겸손해야 되고 드러내면 안 되고 잘난 척하면 안 되고 파워를 보여주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효과적이다, 어떤 결론, 이러한 유능감을 표현할 수 있는 단어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드러내지 않지만 내가 어떤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청각적으로 들려줄 수 있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청각적으로 어떤 표현을 쓴다는 것도 상대방의 어떤 무의식에 나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큰 덩어리로 표현하는 것보다 세부적으로 뭔가 좀 피부로 와닿게끔 표현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찰떡같이 해주시네요. 자, 오늘 호감에 대한 아주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을까, 나의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나 공감을 보여줄 수 있을까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가질 수 있을까 또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오늘 놀심에서 이 영상을 보신 후부터는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까 보다 어떻게 보면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나는 시각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들을 보여주고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 주변의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들 정확하게 표현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은 대표님을 모시고 어디서나 존경받는 호감 가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비언어적인 특징과 언어적인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